안녕하세요, 여러분.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용카드의 잡다한 정보들, 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모두의 신용카드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엔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신용카드 아닐까 싶은데요. 막상 신용카드를 발급하려고 하면 생각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딘 사회초년생부터 워라밸을 생각하는 직장인, 불철주야 프리랜서 등 우리가 모두 살아가는 방식은 각양각색인데 카드사의 신용카드 발급 조건은 명확한 듯 하면서 까다롭죠. 안내문을 읽다가 어려워서 카드사에 전화하면 뭘 그렇게 물어보는 게 많은지 또 무슨 조건들이 그렇게 까다로운지 말이에요. 걱정이 많을 여러분을 위해 오늘은 신용카드 발급 조건과 발급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확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집중해 주세요. 신용카드 발급 조건은 딱 이 세 가지만 따져보면 확실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조건 그 첫 번째, 카드사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중요하게 따지는 건 여러분의 신용 점수입니다.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되는 이 신용 점수는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 산출됩니다. 2021년부터는 금감원 규정에 따라 기존의 신용등급제는 폐지되고 신용점수제가 전면 도입됐는데요. 아마 2021년 이전에 신용카드를 발급하셨던 분들께서는 이 신용점수제가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등급제가 점수제로 바뀌면서 신용카드 발급은 오히려 조금 더 수월해졌습니다. 신용등급제는 우리의 신용을 1등급부터 10등급까지로 나누어서 우량, 일반, 주의, 위험 등 일괄적인 그룹으로 묶어 분류했는데요. 신용점수제는 1점 단위로 점수가 나뉘다 보니 이전보다 더 관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용점수는 1점부터 1000점까지로 측정되며 1000점에 가까울수록 우수한 신용점수로 취급됩니다. 대부분의 신용카드사는 신용평가기관인 올크레딧과 나이스지킴이에서 측정한 여러분의 신용점수를 참고해 기본적인 발급 여부를 결정하죠.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올크레딧은 576점, 나이스지킴이는 680점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시중 신용카드사들이 적용하는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올크레딧은 630점, 나이스지킴이는 700점대는 되셔야 카드가 발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카드사의 전산에서 1차적으로 걸러져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조건 그 두 번째, 여러분의 신용점수가 양호할 경우 신용카드사에서는 그 다음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재 재직 중이고 신용점수가 높은 4대 보험 가입자분들은 신용카드 발급에 어려움이 없을 텐데요. 신용점수가 양호하고 직장에 다니는 중이더라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신용카드사에서는 유선상으로 재직 여부를 확인하고 여러분의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급여 입금 내역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용점수가 양호한데 직장인이 아니시거나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이신 경우에는 조금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또한 일종의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카드사에서는 4대 보험 가입자가 아닌 분들에겐 다양한 방식으로 카드 대금 지불 능력을 확인합니다. 이때 평가 기준이 다소 복합적으로 변하는데요. 보통 여러분이 보유한 자산이나 고지서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카드 발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먼저 자산 보유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카드사가 여러분의 부동산 등기나 재산세 납부 실적 등을 보기도 하고요. 현재까지 꾸준히 모아온 예금이나 적금, 은행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가처분 소득이 월 5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서 가처분 소득이란 월 소득에서 세금과 대출, 이자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고지서 납부 내역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역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의 납부 내역 등을 확인한 뒤 신용카드 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카드 발급을 원하시는 분이 주부일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하기도 하고 일부 카드사는 등본상 주부인지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사별로 조금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찾아보고 찬찬히 하나씩 따져보신 후에 카드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조건 그 세 번째. 신용카드사는 여러분의 현재 기대출 내역과 신용카드 부결 기록 또한 꼼꼼히 살펴봅니다. 신용점수가 우량하더라도 대부나 저축은행 등 1금융권 이외의 대출을 다량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카드 발급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용점수에는 문제는 없는 상태라고 해도 은행이나 여신에서 여러분의 신용점수를 과다 조회한 기록이 있다든지 과거 신용카드 발급 요청 이후 부결 기록이 있다면 승인이 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세 가지 중요 기준을 살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신용점수,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발급 기준, 기존의 대출 내역과 신용점수 조회 이력, 이 세 가지 기준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준을 통과했다면 카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발급 방법 또한 딱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유선을 통해 카드사에 직접 전화하는 방법,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신용카드 설계사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서 진행하신다면 전산으로 발급 여부를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신용자나 4대 보험 가입자가 아니라면 발급이 보류되기 쉽습니다. 특수한 발급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데 상담사 한 명이 매일 수백, 수천 명의 인원을 상대해야 해서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정리하기가 힘들겠죠. 이게 현재 카드사 고객센터의 실정입니다. 이럴 때 상담사의 말을 따라 여러분이 구비 서류를 잘 준비해 간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준비해간 신청자가 있는데요. 뭔가 부족했던 건지 상담사가 신청자에게 미비한 부분에 대해 물어봅니다. 이러면 당연히 많은 분은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의 대답으로 인해 발급이 전면 거절되는 때도 있습니다. 신청자의 예외적인 상황을 하나하나 들어주고 신경 쓸 겨를이 없기 때문이죠. 또 상담사를 통한 심사 과정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또 심사 서류를 제출할 때에도 필요하지 않은 서류들까지 제출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통 신용카드 설계사와 함께 카드 발급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카드 설계사들은 발급을 원하시는 분의 조건을 카드사의 기준으로 미리 꼼꼼히 따져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절당한 경우나 원활하게 통과된 경우를 많이 알고 있는 경험자이기도 하죠. 신청자에게 불이익이 되거나 발급이 거절될 만한 사유들은 접수 과정 이전에 처리해버리고 신청자에게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발급 신청에 착수합니다. 그러니까 설계사들과 함께 신용카드 발급을 진행한다면 더 높은 확률로 승인받는 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오늘 신용카드 발급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주위에 유능한 신용카드 설계사가 있다면 협조를 요청해 보시고 만약 충분히 보탬이 되어줄 마땅한 설계사가 없으시다면 모두의 신용카드 팀장급 설계사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의 더보기를 누르거나 댓글 상단에 올려놓은 상담 신청 링크를 이용해 주시면 빠르고 신속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모두의 신용카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